네, 2024년 3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은 잡범이다. 그리고 그는 인민민주주의 요소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까지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자. 그거 13조 원이면 충분하다. 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5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받으면 좋죠. 근데 저는 이걸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에 가까운 인민민주적 요소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잡범의 아이디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저는 오늘 얼마 전에 이중근 부영회장이 자기네 그룹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줬죠.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도 돈을 줬습니다. 그 부영이 출산 장려금을 줬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따라하는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TYM 그룹하고 쌍방울 그룹도 버금가는 돈을 직원들한테 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과 부영 YTM 쌍방울의 1억 원에 육박하는 1억 원 내외의 출산 장려금을 비교하면서 사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경제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이제 경제학 책을 보게 되면 사회 현상을 아주 수치로 정교하게 풀이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 경제를 해야 된다. 시장 경제가 뭡니까? 각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옛날에는 계급이란 게 있고 신분이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은 대장장이를 했으면은 이거 봉건시대 때 얘기입니다. 나도 그걸 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요. 근데 이 대장장이를 해갖고 만든 이 농기구를 납품만 할 뿐이고 나는 그거 갖고 장사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근대화 공화정이 열리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큰 도시에 나가서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아주 싸게. 그럼 내가 부자가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또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게 되고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제력이 확 커지는 게 시장 경제. 그래서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 자유를 하려다 보니까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 된다는 주권 재민에 의해서 공화정 이론이 나오면서 근데 공화정도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공화정이 나오면서 시장경제 원리와 함께 지금 잘 사는 나라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진 부자가 등장하게 됐죠. 자,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세금이란 걸 부담할 때 이 사회를 돌아가는 시스템을 누가 부담하는 게, 누가 비용을 내는 게 좋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동아일보를 리타이어한 입장에 처지니까 여러 군데 모임에 가서 놀기도 하고 참석해서 자기 주장도 밝히고 하는데 그런데 갈 때마다 내가 회비를 내가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 가게 되면 누군가가 기본적인 비용을 다 냅니다. 먹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안 내거나 아주 소액만 냅니다. 근데 잘 돌아가는 조직이 뭐냐? 누군가가 밑바탕을 다 깔아준 데가 잘 돌아가요. 각자가 전부 다 n분의 1로 내면은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아니면 흐지부지 되고 n분의 1 이상으로 내라 그러면 거의 모임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비용을 다 대는 사람을 큰 부자, n분의 1씩 내는 사람들은 중산층. 응? 그러니까 n분의 1씩 내면은 모임이 잘 가다가 아주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흩어지고 누군가가 비용을 다 깔아주면 그 모임은 오래 가더라 이겁니다. 이건 결국은 국가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경주 최부자 얘기가 있었죠. 경주 최부자가 인심이 좋아서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그 집안도 혼란할 때 유지가 되고 동네 인심도 좋았다. 쉽게 말하면 부자가 돈을 써야지. 저 같은 사람은 중산층이라 그럴 겁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기업을 정년 퇴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제주껏 또 원래 갖고 있던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공부도 했고 하니까 통상 중산층이라는데 이 사람들한테 많은 부담을 줘서 거기서 꺼낸 세금 갖고 사회를 돌리면은 그 사회는 아까 n분의 1로 돌아가는 모임처럼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원래 부영그룹이, 이중근 회장이 있는 부영그룹이 자녀를 낳는 임직원한테 1억 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다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호응해서 세제 혜택을 줘라 그랬습니다. 큰 화제가 일었었죠. 저도 지난 설날 뭐랄까 하다가 이중근 회장 잘했다,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게 낫지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이게 일파만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TYM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회사라 그럴까요? 여기도 김희용 회장이 이 그룹의 회장인데 19명, 원래 11명을 시작으로 첫째 아이를 낳는 사람 직원한테는 1,000만 원, 둘째 아이 나오면은 3,000만 원, 이건 추가로 주는 겁니다. 셋째 아이 나오면은 1억 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애 낳고 1,000만 원 받고 둘째 아이 낳으면 3,000만 원 받고 셋째부터는 1억을 주는 건가? 이렇게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YM 무슨 회사죠? 굉장히 쉬워요. 원래는 동양물산입니다. 동양물산을, 이 회사는 우리는 보통 동양 그러면 DONGYANG 이렇게 쓸 텐데 이 회사는 TONGYANG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물산은 MOOLSAN. 그 머리 글자를 따서 TYM으로 바꿨어요. 원래 동양물산은 동양물산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인가 하면은 시골에 계신 분들, 농사 짓는 분들, 농기계, 트랙터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우리나라 최대의 농기계 회사는 대동입니다. 대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는 회사가 동양물산입니다. 이게 2021, 2년경에 TYM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란 얘기죠. 대동 다음에 있는 회사. 부영은 우리나라 재계 수익 22위쯤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도 이렇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김희용 회장이 이끄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에서도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직원 중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는 첫째 아이 낳으면 3천, 둘째 낳으면 3천, 셋째 낳으면 4천. 그러니까 애 셋 낳으면 도합 1억 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갖지 못해서 난임 부부들 있죠. 시험관 베이비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한테는 초음파 검사하는 비용, 주사 비용, 약제 비용, 체외 수성, 시험관 아니죠. 시술비 등 최대 3천만 원,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크루즈 호텔 앤 리조트라는 기업은 첫째 나오면 5천, 둘째 나오면 5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 앞서 나가니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요즘 아파트 지면은 반드시 임대 아파트 짓게 돼 있죠.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임대 아파트는 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없죠. 지방에서도. 지방에서 아파트 지면은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걸 한참, 임대료를 잘 내고 몇 년을 지나야만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잘 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돈을 받아서 기업을 키웠다는 비난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건설 회사들은 임대 아파트 짓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는 남들이 못 본 걸 들어가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중근 회장이 한때 횡령, 배임 뭐 이런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풀려난 적이 있죠. 네. 분명히 이분은 한번 옥살이를 한 나쁜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 일터를 보게 되면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나와 이 검찰 법원의 해석이 달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기업하는 사람들 쭉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나 전 세계 법도 마찬가지고 세계 무역에 관한 법도 보게 되면 뭐뭐뭐 하고 뭐뭐뭐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외에는 다 하는 걸 해석되니까 그걸 하다 보면은 어딘가 중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지 말라는 걸 안 했다는 건데 저쪽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죠. 그 중간선 지역이 있습니다. 뭐 그런 차이라고 얘기를 이중근 회장이 한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당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업인들은. 그렇다면 더 돈에 집착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풀려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고향을 잘 지켰다고 돈을 주고 동창들한테 주고 직원들한테 출산장려금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군대 생활한데도 공군인데 공군에 주고 전국의 각국 학교에 기숙사 지어주고 해외에도 돈을 주고 이렇게 되면은 야 이중근 회장은 이거 오게티처럼 구속된 전력은 있지만 이 사람은 다른 거 아니야?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자를 할 때 좀 전 기사 욕심이 많아서 많이 썼어요. 다작 속에 특종이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뭐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취재해서 많이 띄웠었어요. 그게 저는 성공을 했는데 그게 100%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은 몇 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다고 저는 뭐 그렇게 큰 오보를 낸 적은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맨날 시끄러운 기사나 쓰다 그럴까. 왜냐하면 전체 양이 많으니까 문제되는 것도 남들에 비하면 비율이 적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으니까 늘 시끄럽고 문제되는 것 중에 특종이 많은데 특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골치 아프다고 보니까. 부영이 이중근 회장도 본인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한두 개 갖고 그것만 주목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비율로 보게 되면 워낙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죠. 자, 이부영 회장 거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TYM 그룹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TYM 그룹은 1951년에 만든 그때는 동양물산인데 그때는 뭔가 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그 외국에서 외국 영화를 갖고 와서 국내에 방영하면 히트였죠. 그런 영화를 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부터는 지하자원 개발을 한 회사, 복권기업을 만들었다가 바로 동양물산하고 복권기업을 합병해서 동양물산으로 다시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농기구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이 박정희 대통령이 기계농업을 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61년 집권할 때 62년, 3년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소가 끌어주는 걸로 했는데 야 그렇게는 안 된다. 미국처럼 트랙터나 뭐 이런 걸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농기계 산업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대동이라는 회사가 먼저 참여하고 이어서 이 동양물산이 참여하면서 농기계를 키웠죠. 그래서 현재도 한국에서는 대동 다음으로 이 동양물산인데 동양물산이 TONGYANG MOLSAN을 자기네 상호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TYM으로 이름을 바꿨죠.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도 요새 한참 중국이 기계농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도 많은 자기네 이제 공장을 짓고 뭐 그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TYM 그룹의 회장은 현재 김희용 씨인데요. 연세가 많은 분입니다. 이 김희용 회장의 부친은 벽산그룹은 다 아시죠? 벽산그룹. 벽산그룹 회장이었고 창업자였던 김익득 회장의 둘째 아들이 김희용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벽산의 반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김희용 회장이 누구랑 결혼하셨는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집안에서 제일 막내 아들이고 그 위에 형들이 많죠. 그 형들의 딸 중에 한 분하고 결혼합니다. 그 따님이 박설자. 그러니까 김희용 회장과 박설자 여사가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이 김희용 회장이 이 동양물산을 이끌어왔고 티암을 이끌었는데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이남 일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김태식, 딸이 김소원, 둘째 아들이 김식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 김태식 씨는 지금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는데 현재 밝혀진 거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 큰아들은 어쨌든 김희용 회장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회사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따님은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식이란 분이 차남인데 이분은 마약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두 아들 사건이 났을 때 상당히 힘들었는지 김희영 회장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다가 그거는 실행하지 않고 이 둘째 아들인 김식 씨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다 넘겼습니다.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난 차남을 자기 후계자로 장남을 건너뛰고 그렇게 하는 시점에서 이 직원들 중에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얼마죠? 3천만 원, 둘째는 4천만 원, 그다음부터는 1억씩인가 이렇게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김희용 회장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아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아들한테 증여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희용 회장도 쭉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여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한번 겪어봐야 아까 부영의 이중호 회장처럼 겪어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 돈이 중요하고 뭘 못할 수도 있는데 내놓잖아요. 직원들한테. 물론 장기간 근속한 직원들한테 위주로 가기 때문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한정을 짓긴 했지만 이게 쉽다고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마디 아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쌍방울도 아까 말한 대로 직원들한테 출산하면 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 쌍방울이 어떤 그룹인가 하면은 바로 이화영, 이재명이 연루된 북한하고 연계됐던 그 쌍방울 그 회사입니다. 그 그룹입니다. 이 쌍방울 회사는요, 쌍방울은요, 우리 옛날에 이제 독립문 표하고 쌍방울표 속옷이 있어갖고 그게 많이 이제 화제였죠. 쌍방울 그룹은 원래 호남 그룹입니다. 호남 베이스입니다. 전라북도 이리에서 이봉영, 이창영 형제가 처음엔 형제상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리아스 도배를 하기 위해서 삼남 메리아스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삼남 메리아스를 쌍영 섬유공업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 쌍영을 토대로 쌍방울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지금 그런 이름이 된 겁니다. 이봉영, 창영 이 두 분 다 이름이 영자가 들어가잖아요. 영자는 편안한 안녕하세요 할 때 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하니까 쌍영이란 쌍영 섬유공업을 하다가 쌍영 하다 보니까 이게 방울영자는 쇠금 옆에다가 명령할 영자 쓰면 방울영자가 돼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해서 쌍방울로 개명을 해서 이 쌍방울이 됐고, 쌍방울이 한때는 그 무주에다가 리조트를 크게 지었었죠. 그리고 전라북도 영고의 프로야구단 쌍방울 레이더스를 운영했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이 무주에다가 동계 유니버시아드 해보자고 막 그렇게 투자했다가 IMF 때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죠. 그리고 이 회사가 몇 군데에 넘어가다가 이제 김성태 씨한테 넘어갔습니다. 김성태 씨는 조폭이라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태 씨하고 연결된 게 누구냐? 이재명 경기도지사 밑에 있던 이화영이죠. 그래서 북한에 진출한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화영 씨 재판받고 있고, 이재명은 아직 끌려 들어가지 않았지만 버티고 있지만 아마 이거 잡혀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은 도주했다가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북한에 뭐 돈 주고 했다라고 얘기해서 이화영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씨는 쌍방울 그룹에서 회장직을 내놓고 양선길 씨인가가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이런 회사가 직원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런 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돈이 아쉬워서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 있는 기업들이 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게 하나의 계기라는 거예요. 그 대호각성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인생에서 뭔가 충격이 왔을 때 하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뀐 사람들은 미화하면서 기업인들이 바뀌겠다 그러면 그거는 의심의 눈치로 보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지금은요, 옛날에 기업들을 평가할 때는 재무제표를 가가지고 이 기업이 얼마를 벌고 얼마의 수익이다. 그게 유일한 평가의 기준이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추가가 됐습니다. ESG를 평가 지표로 넣습니다. ESG가 뭔가 하면 environment, 환경. 우리 환경 보존에 기업이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 다음에 social,
사회적인 문제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 다음에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 기업이 대한민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면은 그걸 평가해 주는 거고,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 평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의 지배구조를 잘 이렇게 해갖고 직원들 복지를 올려주면 이걸 좋은 회사로 평가하자. 수익과 매출로만 보지 말자 해서 ESG 평가를 합니다. 지금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이 많은 돈을 내놔가지고 그 재단을 운영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내놓은 돈 가지고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이 현대 아산병원이고, 전국에 가보면 다 무슨 아산병원이 있죠. 그걸 지어줬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걸 왜 냈습니까? 본인도 뭔가 정부랑 마찰이 있어서 위기가 왔을 때 돈을 냈. 그리고 정봉고 회장도 자기가 위기가 왔을 때 돈을 내놨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그랬고 이병철 회장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낼 때는, 근데 그것 때문에 사회가 많이 혜택을 봐요. 무의촌에서 의사가 들어가게 되고.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했던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이건희 회장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좌파들은 더 나올 때마다 그랬으니 자기 살라고 한 거지 그러지만, 자기 살라고 그 돈을 안 내놔도 되잖아요. 이미 처벌은 받았는데. 자, 그래서 KESG, 아까 Environment, Sociology, Governance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KESG 평가를 기업들한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갖고, 이제 이런 기여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더 좋은 평가를 해주면 그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지금 발빠르게 TYM이나 쌍방울처럼 문제 있는 기업들이 대응할 수도 있고요. 부영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돈 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또 무슨 리조트 기업도 있었는데 그 기업은 제가 조사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제 주제입니다. 자, 사회가 사람들마다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한 사람들은 잘 벌어먹고 잘 삽니다. 그렇죠.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참, 제가 그전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택시기사가 그러더라고.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선생님, 사장님 그러더니, 예, 그랬더니. 저는 지금 열심히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살기 힘듭니다. 선생님들은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직장 좋아서 척척 보았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무 사회가 불공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는데, 열심히 사는데도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으로 만든 재원을 갖고 그분들한테 아까 민생회복지원금처럼 돈 나눠줘서 하자는 게 인민민주주의 이재명 방식입니다. 요거는 박원순이도 했었고 문재인이도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세금을 누구한테 걷느냐?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한테는요, 세금을 얼마나 걸어도 그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주식 가치가 늘어나고 땅 가치가 늘어나서 계속 돈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저희 같은 중산층들은 봉급을 많이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내가 약간의 뭐 은행 넣고 주식하고 부동산 해놓은 거 외에는 별로 늘지 않는데, 크게 늘 게 없어요. 근데 봉급이 주야. 근데 거기서 세금을 떼어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엔 내가 줄어들어요. 부를 못 모아.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10억 정도면은 집이 굉장히 비싼 집이니까 거기다가 맨션이라고 해서 많은 세금을 때렸습니다. 그 기준을 계속 두고 부동산 가격은 올려요. 올리면은 10억 이상 집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세금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야. 쫙 걷어가지고 그 불어난 돈으로 뿌려. 그래서 자기네 표 받는 거예요. 그럼 중산층들이 히슬히슬 해주면요, 사회가 죽습니다. 원체 부자는 문제 없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예요. 중산층들이 그래도 으쌰으쌰 나갈 때 사회가 힘이 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활력이 도는데, 이 중산층을 죽이는 게 바로 세금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큰 부자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올려갖고 많은 세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종부세 맞은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종부세 맞아봤어요. 갑자기 안 내던 종부세를 내게 됐고 갑자기 그거를 10배 이상 올라가니까 죽겠더라고요. 욕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것 때문에 따로 돈을 대출을 해야 되고,
야, 이게 내가 그럼 옛날에 내가 대재벌이야? 이런 생각이 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돈 나눠주고 하니까 이거, 야, 이 공산주의자구나 했는데 이 방법을 그러면 중산층이 죽어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일해? 나도 오히려 차상위 계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정부도 받고 하는데 내가 뭐하러 국민연금 부으려고 열심히 일해? 그 뭐죠? 기초연금이나 받고 살면 낫지. 그럼 사회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아까 말하던 그들은 항상 교도소 담장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문제는 있어. 그치만 좋은 것도 많이 했어요. 직원들 다 먹고 살게 해주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걸 하는데 내가 돈을 내놓겠다. 근데 전체는 아니고 내 직원들한테 내놓겠다. 그럼 기업끼리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이 잘 되고. 경주의 최부자가 식량을 나눠주면 경주 1호는 나눠주지 뭐 저 충청도 전라도 사람한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전라도 기업의 큰 부자 나도 그렇게 할게. 인천 선생 집안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각자가 화목해지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 띄어낸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럼 너도 나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사회가 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자는 게 그래서 미국은 도네이션 기부를 하게 되면 박수를 쳐주는데 우리는 기부를 하게 되면 의심을 해요. 부자가 돈을 내야 부자가 밥을 사야만 부자가 모임 비용을 내야만 잘 되지 중산층들이 돈을 내고 그게 모자라고 더 내라 그러면 중산 흐지부지 되고 아예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못합니다. 중산층을 짜는 정권은요 공산주의에 가까운 인민민주주의 정권이에요. 그게 에바프레온에 있던 아르헨티나든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주자 그거 갖고 생색을 내고 표몰이하는 이재명. 앞에 문재인의 실패가 있음에도 거기에 환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들이 그래도 내가 희망이 있고 내가 부가 모인다 이렇게 해야 으쌰으쌰 하면서 발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도 있죠. 우리 사회 전체로 보게 되면. 원체 부자는 뭐 황금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알을 낳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쳐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부자가 돈을 내놔야 돌아간다. 근데 그들이 검은 돈, 하얀 돈 따지는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검은 돈 만든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쌍방울처럼 돈 내놓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자기네 기업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가야죠.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호응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가 돌아가지. 어떻게 모든 정부라는 게 중산층 돈 끌어모아가지고 물론 부자도 뺐지만 생색을 내냐 이거. 자기 돈도 아닌 거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25만 원과 부영 YTN, TYM 쌍방울 그리고 하나 기업 빠뜨렸네. 아까 무슨 리조트 기업이 있었죠. 그들이 낸 출산 장려 지원금을 보면서 야 이렇게 다르구나. 진짜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망칠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긴 얘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